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전북과 제주, 리그 2, 3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전북은 홈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요. 제주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며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반면 제주는 주민규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공격이 먹혀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기일 감독이 전북을 잡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오랜만에 백스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류첸코는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고 구스타보와 바로우 역시도 벤치에서 대기했죠. 대신 송민규와 한교원이 최전방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제주는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이창민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정훈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죠. 때문에 미드필더 김봉수가 좌측 스토퍼로 대신 나섰고 중원에는 U22 자원 한종무가 선택받았습니다. 제주는 공격 상황에서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우선 3명의 센터백과 2명의 미드필더를 활용해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빌드업 구도인데요. 전북은 2 스트라이커와 2 미드필더 앞선의 4명을 활용해 압박하고자 하죠. 하지만 제주는 이를 쉽게 풀어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5대4의 구도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제주는 항상 수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앞세워 손쉽게 빠져나옵니다. 미드필드에서 코니마토 김진규 선수와 싸워줘야 됩니다. 전북의 압박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제주는 후방에서 쉽게 경기를 풀어가죠. 이렇게 상대 압박이 없는 반대쪽 빈 공간을 통해 빠져나오고 이후엔 상대 지역으로 어떻게 진입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전북은 4명만을 활용해 압박을 하기 때문에 백승호가 항상 후방에 남아 수비라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공략해서 지나가야만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돋보였던 게 주민규의 자유로운 활동 범위였죠. 주민규는 이날 낮은 위치로 오가며 가짜 9번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중원에서 숫자 싸움을 도와주는데요. 제주의 패스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이었죠. 덕분에 제주는 이 위치에서도 수적으로 밀리지 않게 됐고 패스를 통해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민규는 사실상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나 다름없었는데요. 주민규가 내려오면서 백승호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규가 백승호를 묶어두면서 나머지 공간을 제주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드디어 공간이 나왔습니다. 조성준인데요. 이 역시 주민규의 역할이 빛난 장면인데요. 주민규가 동료와 연기하기 위해 수비를 끌어오며 만든 공간을 후방에서 미드필더가 침투하며 활용하죠. 주민규가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직접 괴롭힌 건 제루소였습니다. 제루소는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라인을 타고 활동하는데요. 이렇게 주민규에게 수비가 붙는 사이 제루소는 뒷공간을 활용합니다. 주민규는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고 제르소는 그 뒤를 파고 들어가는 공격. 이후 이렇게 주민규가 찔러주는 패스는 제주가 준비해온 공격 형태였죠. 게다가 이날 전북의 수비 형태는 이러한 제주의 공격이 잘 풀리도록 도와줬는데요. 현대축구에서 사실상 사장된 거나 다름없는 스위퍼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비가 일자 라인을 유지하기보다는 스위퍼 최보경이 한두 발 뒤에서 커버플레이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죠. 이는 침투하는 선수를 붙잡으러 가기엔 용이하지만 대신 상대 공격수는 오프사이드 부담 없이 마음껏 뒷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엉성했던 전북의 수비 조직력은 실점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제주의 주요 공격 작업 형태 중 하나인 스토퍼의 전진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수비라인 뒤로 빠져들어가는 제르소를 전북 백스리 중 2명이 신경쓰고 있죠. 반면 홍정호는 주민규를 아예 자유롭게 놔두는 상황이 옵니다. 제주는 손쉽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제주는 수비 상황에서도 전북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는데요. 비대칭적인 수비 형태를 준비해왔습니다. 우측에선 활동량이 강점인 조성준을 배치해 전북의 왼쪽 공격을 견제합니다. 이렇게 조성준이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사이 제루소는 전방에서 주민규와 투톱과 다름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으며 수비 부담을 덜게 됩니다. 조성준과 제루소가 비대칭적으로 서는 제주의 수비 형태죠. 전북은 쿠니모토와 송민규를 중심으로 좌측면을 통해 나가고자 하지만 제주의 많은 숫자에 막혀버리는데요. 결국 전북의 공격이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구역에선 제주의 강한 압박이 이뤄지죠. 특히 왼쪽에선 정우재가 높은 위치로 올라오면서 수비해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루소는 힘을 아끼고 중앙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제루소를 향한 이런 전술적인 배려는 단연 공격에서 힘을 발휘하는데요. 제루소는 공격 상황으로 전환되면 스피드를 앞세워 아껴놨던 힘을 폭발시키죠.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통한 빌드업을 시도한 제주와 달리 전북은 패스를 통해 전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중원을 거쳐서 플레이하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팀 단위 압박을 펼치는 제주를 상대로 쉽지 않았죠. 계획된 빌드업이 없는 상황에선 차라리 원래 하던 것처럼 긴 패스를 통한 공격이 더 효과적으로 보였는데요. 오늘도 전북 축구를 잠깐 지적하자면 선수들이 고립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위험 구역에서 송민규가 공을 잡은 뒤 줄 곳이 없어 헤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측면에서 공격 지원이 오지 않죠. 전북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가 턱없이 느렸습니다. 전방 2명을 제외한 선수 전원이 낮은 위치에 자리 잡는 수비 형태를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수비에 성공한 뒤 역습으로 나가야 하는 동선이 너무 길어지고 자연스레 전환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줄 곳이 없어 역습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번엔 측면으로 공을 보낸 뒤 박진성이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수비와 1대1로 맞서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는 텅 빈 하프 스페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의도적인 아이솔레이션이라기보다는 약속된 전술적 지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수들의 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북은 후반 들어 투톱 자리에 문선민과 구스타브를 투입해봅니다. 특별한 전술 변화라기보다는 같은 자리에 선수만 그대로 갈아 끼우는 변화죠. 상황이 바뀌지 않자 최보경을 빼면서 백포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전방 숫자를 늘리긴 했지만 딱히 약속된 공격이 없는 전북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주의 조직적인 팀 단위 압박 수비를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전북이 백포로 전환하자 제주도 교체 카드로 대응하는데요. 제르소를 빼고 김주공을 투입하는데 김주공은 센터백 포지션이 낯선 이용을 상대하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김주공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김주공이 돌아뛰며 수비 둘을 모두 현혹시켰고 이후 주민규의 능력을 앞세운 원더골이 터집니다. 주민규는 이날 전술적인 역할뿐 아니라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스트라이크로서의 능력까지 잘 보여줬는데요. 주민규를 통제하지 못한 전북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완패했죠. 이번에도 사실상 감독 간의 지략 대결에서 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주는 올 시즌 벌써 전북을 상대로만 2승을 챙기게 됐고 이번 승리로 전북을 대신해 2위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